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3밀이라고 말씀드리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여서 1m 이내에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일 겁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이번 수도권 유행도 제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3밀이다.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하는데요. 최근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요. 종교시설, 물류센터, 방문 판매 업체 등에 이어서 노인 요양시설에서까지 이런 밀접, 밀폐, 이 3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도 49명 발생했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도봉구의 데이케어 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요. 최영희 평론가님, 네. 데이케어 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네, 지금 N차 감염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 광명의 한 어르신 보호센터가 감염 확진이 돼서 네. 전체 폐쇄됐을 때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일종의 노인 유치원이라고 보면 된다. 네. 데이케어 센터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낮 동안에만 갔다가 귀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 치료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보통 요양시설은 이제 아예 격리돼서 입소를 하시죠. 의식주 생활을 아예 하시는데 24시간. 이것은 도심에 있고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오전에 9시 정도 가서 저녁 한 6시까지 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주로 이제 여기 가시는 노인분들이 경증 치매, 중증이 아니라 경증 치매가 있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서 가벼운 마사지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시고요. 그 외에 또 미술이나 음악 치료 같은 것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좀 치매 증상이 약하게 있는 이 집안의 어르신이나 또는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좀 이제 고통받으시는 분들 여기에 가서 하루 종일 케어하시면서 좀 그래도 쾌적하게 있으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네. 도봉구에 말씀하셨던 성심 데이케어 센터. 근데 이 같은 확진된 어르신이 또 굿모닝 요양원이라는 곳도 들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심에 있는 네. 24시간 하지 않는 낮 동안만 개설하는 이 일종의 노인 요양시설, 보호시설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율동, 체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밀접하게 접촉하는 네.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고 천은민 교수님. 사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이 과거에 이제 경북이나 대구에서 있었던 노인 요양시설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치매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또 중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가능성도 크고 이게 저는 가장 걱정이 돼요. 수도권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물류센터처럼 젊은 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되면서 가정으로 전파가 됐고 가정에서 아마 이 이제 요령층으로 전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이제 증상이 없다 보니까 모르고 지났을 거고 그런데 이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요양원 이런 쉼터 같은 곳은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 치매나 이런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본인의 표현력이 많이 떨어지시죠. 예.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외국 보고를 보면 요양원, 요양소에서는 50% 이상이 발견 시에 무증상 감염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발견이 되신 거고, 또 대부분 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이제 병이 진행이 돼서 발견이 돼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죠. 특히나 혈압이나 당뇨나 관상동맥 질환들이 많은 경우인데, 이 경우가 가장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이런 요양원이나 쉼터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구와 비슷한 상태로 서울의 병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문제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빨리 감염 차단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요. 3밀을 대부분 다 갖춘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만 400곳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데이케어 센터만 444곳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까 노인 요양원 있죠? 굿모닝 요양원 같은 212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서울에만 지금 900곳이 넘습니다. 네, 이게 경기도나 수도권을 합하면 엄청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훨씬 많아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한 2,000곳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집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확진 상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미를 딱 갖춘 곳이고 이곳이 의료 지원을 하는 곳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아까 실내 스포츠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나 우리가 정말 좀 환기 안 되고 밀접해서 프로그램 하는 노인들이 통상 여기서 하루에 8시간, 토요일까지 하거든요. 네. 주 6일을 이제 여기를 상시적으로 가신다고 보면 사실은 너무 위험한 곳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네. 여기는 뭐 일반 유흥소나 영업시설처럼 네. 사실은 집합금지를 내기도 어려워요. 왜 그렇죠? 그럼 이 노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네. 매일 여기를 다니시던 환자분들이신데 그럼 이분들을 또 이제 집에만 있어라라고 이제 가둬두는 어떤 이제 일로 또 계속 전환하기에는. 케어를 해 드려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의료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24시간 아예 격리 생활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이 되거든요. 적어도 이곳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네. 그래도 낮에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네,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해서 빨리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는데요. 사실 가을 정도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을 하다 보니까 일찍 뭐 이런 상황이 도래된 거 아닌가, 손흥민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2차 대유행이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저희가 철저하게 차단 방역을 한다면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좀 철저하게 한다면 예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세계 각국은 2차 대유행이 분명히 올 거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가을,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바이러스 자체는 건조하고 찬 공기 속에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네. 네. 여름에도 지금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가을,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사실 9월, 10월 빠르면 지금 7월에 3상이 들어가는 백신이 있고요. 8월에도 3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면 9월, 10월에도 저희가 혹시 백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한 3개월 정도 정말 방역을 좀 철저히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는 좀 일상생활로 돌아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의 50명 가까이 매일 나오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확진자가 50명이지만 그 50명이 다가 아니죠. 네.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다른 이렇게 방역이 좀 잘 됐다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입국 차단이 먼저 됐고요. 그 국내에서 한 5주간 완전히 사회적 격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면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안 준 거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뭐 교수님이나 최영일 평론가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상적인 경제 맞습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활동을 하되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도 보고가 나왔지만 마스크가 정말 중요하다. 이제 뭐 독일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정말 마스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철저히 해야 되는데 더우니까 요새 가끔 보시면 아마 턱에다 걸치는 분도 많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안 쓰고 엘리베이터 타는 경우도 간혹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사소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이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모임 같은 것도 조금 자제하고 여름에 휴가를 가야겠지만 올 여름에는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부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초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가 이 재검에서 양성이 나와서 이 놀이공원 폐쇄 등 뭐 학교도 중지하고 이제 큰 혼란을 빚었던 이 고3 학생 사례입니다. 방역 당국이요. 최종으로 이제 가짜 양성 이렇게 결론을 지었거든요. 이 방역 당국은 검사 키트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천 교수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사실 파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공원 같은 네. 경우에 뭐 사실상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위 양성, 그러니까 이 PCR이라고 하는 이 검사는 사실은 그 바이러스의 특이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도라고 해서 없는 것이 없게 나오는 거는 거의 100%에 가까울 때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한 번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는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네. 연속해서 음성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 학생이 25일 날, 5월 25일 날 증상이 나타났다가 검사한 게 6월 5일인가 검사를 네. 했죠. 그러면 그 사이고 지금 마지막까지 검사한 거로 기간을 봐서 거의 2주
2주가 넘었기 때문에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항체는 보통 2주가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되고요. 이 바이러스 특징을 이제 많이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증상이 나타나기 3일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일주일 전, 그러니까 총 증상 후에 8일이 되면 네.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도 감염을 안 시킨다. 세포를 감염을 시킬 수 없다는 보고가 있어요. 예. 그 말은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전염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 만일에 양성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즈음에 롯데월드를 갔을 즈음에는 감염력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하나 3번 이상 음성이 나왔고 항체 검사가 음성이 나왔다면 이 학생은 없는 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는데요. 또 어제죠. 광주에서는 학생 2명이 1,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3차 검사에서는 또 음성이 나왔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 결론은 좀 보류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앞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검사를 다 하니까 가족도 한 명도 감염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체 검사가 음성이어서 이제 위양성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항체 검사를 할 기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까지 기다려보고 또 주변에 감염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검사를 할 때 조금 정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정부 당국에서 철저히 검사를 해서 알려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또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특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연구가 된 건 아직 확실히 없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 면역이 좋다 보니까 바이러스 생존이 짧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항체 검사가 사실은 조금 더 병행이 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은미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